Unsure of his future here at Tottenham Hotspur. He admitted that he's had to push a few out onto the training pitch this morning, and a few of the players after those celebrations, they have enjoyed themselves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I can tell you that. Of course they don't, but on the manager's future, well, he was asked a lot about that today, and specifically asked about that quote that he dropped in front of the supporters at the parade, where he talked about the TV series and said that season 3 is always better than season 2. It got a terrific reception, as you would imagine, at that parade outside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And today in this room, he was again, we just asked him about that and whether that was a sign that he will be still at this club next season. Not sure. I should have. 며칠간 영국 대부분의 언론은 유로파 우승의 주인공으로 손흥민을 선택했고, 이 같은 현상이 특이한 이유는 글로리 맨유 시절 절반의 신문에는 꼭 퍼거슨의 얼굴이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첼시는 당연히 무리뉴였고, 시티는 펩, 그리고 리버풀은 클럽과 슬롯, 그것은 진리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한국 언론에서 손흥민이 한국인이기에 현지 목소리와 상관없이 캡틴을 부각해서 보도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긴 말 필요 없이 영국 신문들의 일면만 봐도 얼마나 오픈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메인맨 그 자체이고, 여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영국 언론은 축구가 팀 스포츠이기에 당연히 개인의 우승보다는 클럽의 우승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자연스레 절반의 언론은 감독을 팀의 얼굴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트넘의 우승에서 영광을 말하는 헤드라인의 사진은 무조건적으로 손흥민이 등장하고 있고, 21패의 어두움과 다음 시즌의 전망에서만 감독의 사진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 경기장에서 레비의 화면이 나타났을 때 터졌던 야유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수들이 우승시켰고 그 대표자는 손흥민이며, 시즌 실패는 보더진과 스테크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손흥민 기사의 색깔이 칭송이라면 감독 기사의 색깔은 과연 어떻게 될까를 추리하는 스릴러에 가까운 다소 특이한 우승 후기입니다. 그리고 채널에선 며칠 내내 우승의 감격을 말하는 목소리를 들려들었지만, 현지에는 손흥민의 거취와 이적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뜬금없게도 며칠이나 지난 영상이 뒤늦게 팬들에게 소개되고, 밑으로는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There's so many people probably thinking that the price to go to the UEFA Champions League next year for a team that finished 17 in the league is too much. Probably or not? I don't know. Arsene Wenger said that. I don't care what people say. We won the Europa League, we're in the Champions League, so I don't care what people say. They're jealous maybe, or I don't know. But look, the competition has been always there. The winner goes to the Champions League, so yeah, we see. And we're gonna just keep improving, and we're gonna fight for Champions League. Enjoy the night. Enjoy the title. Thank you very much. 손흥민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은 기자가 선택한 길이 겨우 저거라니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저널리즘이 클릭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슬프다. 질문과 동시에 손흥민이 보인 잠깐의 침묵이 너무 강력해서 기자가 움찔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줬다. 기자가 손흥민에게 설교를 했다. 기자는 분명 아스널 팬이다. 나는 손흥민이 기자에게 저렇게 차갑게 대하는 건 처음 봤다. 최악의 질문이다.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내가 캡틴으로 있는 팀은 엉망이고 챔스에 갈 자격이 없다이다. 한국 팬이 찍은 마지막 경기 영상을 봤는데, 손흥민은 이번 여름에 이적할 것 같은 강한 분위기를 뿜고 있었다. 나만 그걸 느꼈을 리가 없다. 우린 아직도 손흥민의 후계자를 찾지 못했다. 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에서 나도 똑같은 걸 느꼈다. 그는 10시즌을 치르면서 셀 수 없이 연속으로 20개 이상의 공포를 쌓았다. 그가 스스로 이적하고 싶다면 이제 서운해하지 않겠다. 하지만 클럽의 결정으로 그를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손흥민이 떠나길 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그와 이별해선 안 된다. 그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는 분명 손흥민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고, 여기에는 출전 시간 관리와 오도베르, 텔, 무어 혹은 제3자의 출전을 통해 후계자를 찾는 일이 포함된다. 그가 이적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시즌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수다. 둘째, 캡틴으로서 그는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육성가 타입의 리더이다. 모든 클럽은 필드 위에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는 글로벌 도달 범위 때문이다. 그는 슈퍼스타이고 미디어 새로운 팬 수익을 클럽에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만약 그가 전성기를 지나더라도 그의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손흥민에게 얼마를 받고 싶은지 물어본다. 그가 말한 그대로 계약서를 인쇄한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펜과 계약서를 전달한다. 그가 서명하는 장면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문서화한다. 그의 동상을 조각하기 위해 적절한 예술가를 찾기 시작한다. 동상이 배치될 부지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내내 가장 위대했던 아시아 축구 선수를 유지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와 감사의 숨을 쉰다. 레비는 지금 손흥민을 레알로 보내기 위해 페레츠 회장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것이고 2억 유로와 3명의 선수를 달라고 말할 것이다. 안 된다. 우리들의 캡틴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그가 떠난다면 누가 30명의 꼬맹이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정중하게 말해서 꺼지길 바란다. 레비는 절대 손흥민을 이적시키지 못한다. 대체 선수 영입 비용과 사업적 가치만 따져봐도 말이 안 된다. 손흥민은 혼자서 1억 5천만 이상을 쉽게 벌어들인다. 어제 스타디움 투어를 했는데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나 혼자였다. 그는 클럽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 손흥민을 미워하는 것은 칸테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라이벌 팀 팬들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그 2명 모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일한 이유는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 이 남자를 미워할 사람은 없다. 지난밤 우리가 패배했지만 손흥민이 트로피와 함께 팀을 떠나게 되어 기쁘다. 감히 손흥민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한국 팬덤은 변덕스러워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쉽게 여론이 바뀌곤 한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괴물이 되어야 손흥민을 싫어할 수 있는데? 한국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의 아스널 팬들이 아닐까? 토트넘의 팬이자 영원한 손흥민의 팬으로서 말하자면 이제 그만 떠나서 스스로의 몫을 더 챙기길 바란다. 어떤 클럽을 결정하든 나는 그 팀의 유니폼도 살 것이다. 우리 클럽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아니 그 이상을 주었다. 그가 우리 포메이션에서 어느 위치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버풀에서 만나길 바라고 있다. 손흥민은 100% 리버풀 디아즈 위치에서 선발로 뛸 수 있다. 나는 손흥민의 연봉이 1000만 파운드 미만인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가 제법 괜찮은 정도의 NBA 선수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은 일종의 미친 짓이다. 정확히는 토트넘 팬들과 다른 팀 팬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일부는 손흥민이 팀을 떠날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토트넘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말 그대로 영광과 함께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별이고 혹시라도 다음 시즌 챔스의 결과를 꿈꾸는 사람들에겐 손흥민의 응원가 가사처럼 한 번 더를 외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밌는 부분은 이번 유로파 결승을 앞두고 손흥민이 팀에서 유일에 가깝게 챔스 진출에 대한 목표를 말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유로파 이전부터 미래에 대한 질문에선 과거와 달리 아무도 알 수 없다 같은 추상적인 답변을 1년 내내 해왔습니다. To be fair, we never know the future. Just fully focus on for this season. Just wanna win. 그는 출사표에서도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집념을 말했고 다른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챔스로 가겠다는 목표를 말하는 중에도 캡틴은 마치 내년은 없고 올해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처럼 전투적인 메시지만을 남겼습니다. It's more calmer, and then I'm preparing even better than 6 years ago. So look, it doesn't matter what it is. Just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lift that trophy tomorrow. Yeah, I can't wait to the game goes on. So. Yeah, let's just do it. We'll see after 24 hours. Best of luck, Sonny. Thank Bring you it very home. much. Will be history, and lifting trophy in front of the fans will be something special. I want more than anyone else. I think I want so badly that I can do anything, you know. So I want to do it for my family that I sacrificed. They gave up their life and they sacrificed for me every single second. So we'll do anything that I can win the trophy, and then. 그리고 손흥민의 입에서 챔스가 나온 최초의 타이밍은 직구준 기자가 토트넘의 챔스 진출을 폄하했을 때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엄청난 표정으로 대답한 손흥민의 승부욕을 알 수 있고 저런 전투력은 토트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팀에 10년이나 있었다는 우승 인터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Everybody was just laughing at us, and here 10 years because I just want to win, because everybody was just laughing at us. So yeah, look, we did it, and so proud of the team. 결국 1년 내내 펼쳐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떠날 사람 같아 보였고 챔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때 캡틴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음 시즌 챔스에서 온 몸을 바칠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팀과 그의 의사는 현 시점 아무도 알 수 없고 모든 것은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되어야 알 수 있지만 일부 팬들은 오늘 경기에서 보였던 인사가 지난 시즌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안녕이 아니라 영원한 안녕 같아 보였다는 의미이고 개개인의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적 가능성을 떠나서 유로파 우승은 토트넘이란 클럽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름에 토트넘의 제안을 받을 타팀 선수들 입장에서 유로파 이전에 토트넘이 21패 팀이었다면 지금은 챔스에서 뛸 수 있는 거대한 팀이 되었습니다. 즉 챔스 진출에 실패한 팀의 유망주나 에이스급 선수들에게 토트넘 이적은 업그레이드라는 의미입니다. 올 시즌보다 스쿼드가 나아질 가능성이 크고 손흥민 입장에선 로얄티의 역사를 이뤄냈으니 개인의 새로운 목표를 위해 떠날 것인지 아니면 토트넘에서의 우승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인지 체감했기에 원클럽맨의 전설을 끝까지 이어갈 것인지 생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의 계약은 종료를 1년 남기고 있기에 좋든 싫든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하나의 추리소설이 있다면 모든 팬들은 퍼즐이 단순하게 메이저 트로피 우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어떤 퍼즐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퍼즐을 맞출 수 있었고 어떤 퍼즐인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토트넘이나 올 시즌의 완벽한 퍼즐이었다. 축구 인생 전체의 완벽한 퍼즐이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었고 말씀드릴 수 없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도 그가 은퇴한 이후에 기자가 다시 물어야 답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유로파 우승은 최종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켜보는 팬들 입장에서 즐거운 이유는 그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다음을 설정하는 타입이었고 매 시즌 드라마틱한 반전을 제공한 엔터테이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이 될지에 따라 팬들에겐 다양한 분경의 가능성이 생기고 항상 말해왔지만 저는 그의 선택이 무엇이든 똑같이 응원합니다. 이름도 낯선 휴양지의 클럽으로 가더라도 그 도시로 직관 갈 수 있다는 사실로 즐겁고 잉글랜드 바깥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가더라도 드디어 새로운 팀의 유니폼을 구입해서 옷장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즐거우며 토트넘에 남아 챔스에 진출해도 오랜만에 그 웅장한 입장곡을 들을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가능성에는 각각의 난관이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꼭 영과 암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서 어둠에만 집중해서 고민할 시간에 긍정만 꿈꾸고 즐기고 싶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그것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무도 우승할 수 없다고 여겼던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믿고 현실로 만들어낸 손흥민의 여정입니다. 이제는 다음 챕터에서 더 거대한 일이 펼쳐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손흥민 우승에 냉소적이었던 사람의 숫자만 보더라도 꿈꾸는 자에게 한계란 없고 어느 산을 오를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슬슬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영상을 지켜보신 모든 분들의 여름에도 동화가 있길 기원합니다.